여러분께서는 가장 타보고 싶은 항공기가 있으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꿈의 항공기, 하늘 위의 여왕 747이나 하늘 위의 뚱땡이 아니 하늘 위의 호텔 A380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늘 위의 호텔이었지만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대한항공 A380 인천 유옥 이코노미 클래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공항 J터미널입니다. 12시고요. 하루 전에 그냥 왔어요. 오늘 아침 일찍 출발이라 가지고 저는 일단 오늘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유옥까지 가는데요. 4월에 이제 유일 할증료가 이거 녹음할 때도 되게 힘든데 지금도 안 되네요. 유료 할증료가 제가 그래서 3월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래도 4월에 특가가 풀렸어요. 이게 운임보다 세금이 더 비싼 그런 표가 풀려가지고 이거는 가야지 하면서 발권했습니다. 친한 형이랑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130만원 정도 발권했습니다. 130만원 정도의 마일런 성격으로 13,600 몇 마일인가 적립되는 걸로 발권을 했습니다. 오늘 타는 K82편이 오전 10시 비행이라서 공항에는 오전 6시, 7시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이 공항과 멀기도 하고 도저히 아침에 맞춰 나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인천공항 2터미널 스파앳 홈에서 노숙을 때렸습니다. 가격은 6시간에 28,000원이었고요. 사우나도 있고 찜질방도 잘 갖춰져 있고 수면실도 따로 있어가지고 생짜로 노숙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들 여기서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4시간 정도 열심히 자고 일어났고요. 제가 오전 6시에 일행과 만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잘 뻔해가지고 빠르게 옷만 입고 카운터를 향했습니다. 여기 카운터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모닝캄 카운터는 박이 터지고요. 이거 100만 모닝캄. 다행히 저희는 늦지 않게 카운터를 들러가지고 또 이번에 운이 좋게도 카운터에서 비상구를 주셔가지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14시간 꾸겨져서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한항공 나 이러면 약간 감동 받을지도. 볼일도 다 받겠다, 비상구도 받았겠다.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으로 가가지고 빠르게 보안검사를 받고 면세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려서 들어왔고요. 다들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6시인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치이기 전에 그냥 빠르게 라운지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쫄쫄 굶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리뉴얼 공사가 끝난 대한항공 서편 프레스티지 라운지로 왔고요. 마일러 클럽 라운지도 여기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모닝캄 프리미엄이신데 프레스티지를 타신다면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닝캄 쿠폰으로 들어왔고요. 못 들어갈까봐 겁나가지고 미리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라운지, 벌써 프레스티지 라운지만 5개, 서편 프레스티지 라운지로 보딩 패스를 찍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운지 구경 전에 일단 샤워실 대기부터. 대한항공 라운지 샤워 경쟁은 전쟁통입니다. 예약을 건 다음 라운지를 구경하면서 사실 이거 대한항공 라운지가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를까 하고 들어왔는데요. 내 예상대로 다를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인테리어의 스타일은 전 라운지가 똑같은 느낌, 차분한 어두운 톤과 약간 고급스러운 골드, 이런 스타일입니다. 다만 라운지의 전반적인 넓이가 조금은 넓어 보였어요. 동편 좌우 가든 라운지들에 각각 있는 의자들의 종류가 있는데 서편 라운지에는 그걸 다 몰아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입장했을 때는 음식 준비 시간이라서 10분 정도 잠깐 기다렸다가 6시 반부터 핫푸드가 나왔습니다. 메뉴들은 다른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와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시즌별로 메뉴의 종류가 한두 개씩 바뀌는지 새로 보이는 음식들이 간간히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전히 떡국과 잔치국수 라이브 세션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주시고요. 김밥이랑 이런저런 샐러드 세션도 있고 베이커리까지 있어가지고 후식도 야무지게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유명하죠? 대한항공 라운지에서는 크루아상, 이거 안 드시고 나가면 범죄입니다. 비빔밥까지 해서 막판 한식 충전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비빔밥을 한 사발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메인 메뉴 위주로 해서 한 상을 가져왔고요. 잔치국수부터 먹어 치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빔밥, 정말 배고파서 폭풍 흡입,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한 다음에 이거 뭔가 놓친 게 있는데 뭐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샤워가 안 불렸네요. 6시 20분쯤 들어와서 걸었는데
8시 48분까지 샤워가 안 불렸습니다. 이거 샤워를 못하고 꼬질꼬질한 채로 유혹을 가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을 때쯤 샤워가 불렸습니다. 2시간 40분 대기. 이거 한마터면 못할 뻔했네. 샤워실 구조도 동편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요. 이솝 짭을 쓰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대한항공 샤워실 이거 너무 좋아요. 공간감도 넓고 엄청 고급지고 깔끔한 게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이 정도로 샤워실이 좋은 거는 샌프란시스코 메이플 라운지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샤워실 크기를 약간씩은 줄이고 샤워실 개수를 좀 더 채워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욕을 엄청 먹다 보니 동편은 3개씩 있는 거에 반해서 서편은 한 번에 샤워실이 6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샤워실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꼭 들어오시자마자 대기를 거시는 거 추천드려요. 말이 많았지만 샤워까지 깔끔하게 하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라운지를 나가서 오늘의 게이트 232번까지 가면서 기종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고요. A380 2011년부터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해서 총 10대를 들여왔는데요. 럭셔리함의 상징이었지만 최근에는 대한항공에서는 하나 둘씩 퇴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좌석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380에는 최대 853석까지 채울 수 있지만 말하면서 어이가 없네요. 853석. 하지만 이에 반해 대한항공은 버스트 12석, 비즈니스 94석, 이코노미 301석, 총 407석 규모로 세계에서 좌석수가 가장 작은 A380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문제가 대한항공은 2층 전체를 비즈니스로 발라둬가지고 비즈니스를 꽉 채워가야 돼요. 그리고 또 A380의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이코노미도 꽉꽉 채워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이 스스로 똥보를 차버리는 바람에 이 거대한 친구는 비즈니스 수요도 나와야 되고 이코노미도 꽉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노선에만 정말 한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도입한 10대 항공기를 모두 굴릴 수가 없어가지고 항공기들이 놀게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리스비까지 생각하면 띄우면 손해고 안 띄우면 더 손해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대한항공은 5대는 퇴역을 하고 나머지 5대도 빠른 시일 내에 퇴역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사발기 오래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747-380 같은 초대형기의 수요를 커버할 다음 세대 항공기인 777X가 보잉의 뻘짓으로 인도가 지연되면서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오래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래 보낸 김에 이거 옛날 것들 레트로핏 좀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 할 것 같습니다. A380은 12년마다 반쯤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해야 되는 수준의 중정비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정비 티어가 이거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A380이 동시에 중정비를 받을 수 없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최근 아시아나 A380이 A350을 이어 대한항공 사양으로 청가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봐서는 아시아나 A380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항공 A380 조만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떠들다 보니 게이트 앞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보딩을 하면서 바로 오늘 비행 설명드릴게요. K81편 오전 10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14시간 10분을 날아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에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스케줄이 있고요. 오늘 타고 가는 친구는 호텔 림마 7621 13년 된 A380 친구입니다. 오늘 날씨는 가는 도중에 태평양에서 한번 밴쿠버에서 한번 터뷸런스 요소가 모여 있어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행을 간단히 리뷰 드려봤고요. 기내 앞에서 이어폰도 챙기고 표를 찍고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대한항공 A380은 이코노미가 343 배열로 총 301석이 달려있는데요. 앞에서 A380 중 좌석이 제일 적다고 했지만 그 다음 가는 대형기인 777이 비즈 퍼스트 포함해서 291석이 달려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엄청 크긴 커요. 오늘 제 자리는 52킬로 창가 쪽 비상구고요. 특이하게 여기는 비상구인데도 엑스트라 레그룸이라고 안 적혀있네요. 아직 다 보딩을 하진 않아가지고 뒤쪽으로 와봤습니다. 대한항공 옛날 모니터 2세대 정도 전 모니터네요. 옛날 티가 아주 팍팍 납니다. 좌석은 요정도 제껴지고요. 뒤에서 할 거 다 해가지고 이제 제 좌석으로 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비상구석이라 의미 없지만 좌석은 에짜짜짜짜 요정도이고요. 간격은 여건이 가로로도 여유가 넘치는 정도. 스펙상 간격은 33에서 34인치, 좌석폭은 18.1인치입니다. 정말 넓어요. 제가 지금까지 타던 이코노미 중에 최강 스펙입니다. 비상구석이라 옆은 막혀있고요. 꼬질꼬질한 리모컨이 하나 박혀있습니다.
좌석 아래로는 충전 단자가 하나씩 있고 모니터는 도끼처럼 뽑아드는 모니터. 이착륙 시엔 이거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달려있는 공룡 모니터로 봐야 돼요. 구 로고가 아직은 띄어져 있는 옛날 모니터. 위쪽 공간감이 좀 넓은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오버헤드 빈과 독서등 사이에 틈이 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크다 보니 좋네요 이거. 앉아서 옆을 보니 모닝캄 기내지와 세이프티 카드가 꽂혀있네요. 말 나온 김에 기종인증 A380 이거 찍고 있는데 승무원님께서 오셔서 비상구 관련 안내를 해주시고요. 안대도 하나 챙겨주셨습니다. 안대는 써봤는데 이거 저한테는 안 맞아가지고 기념품으로 챙겼어요. 제게는 대한항공 퍼스트 안대가 짱인 것 같습니다. 안대 보여드린 거에 이어서 대한항공 장거리 이코노미 물품들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 담요, 슬리퍼, 물 한 병, 그리고 쿠션 하나. 저는 슬리퍼로 빠르게 갈아 신었고요. 딱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기장님이 안내 방송을 하셨습니다. 오늘 최대 기온까지 비행 시간은 이륙 후 약 13시간 5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갑작스런 기류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 항상 자석 벨트를 꼭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언제 바뀔지 모르는 AI 누나. 요즘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볼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꼬질꼬질한 구도장 철새실이 지나가네요. A380 언제 신도장을 해주려나요? 이거 아시아나 380부터 해주려나? 근데 되게 못생겼던데. 이제 이 거대한 몸뚱이의 친구가 푸시백을 하면서 오늘도 이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 just wanna bounce to it, baby, get your giddy on. Go to the stage with a drink like I'm Givy on. But I never came here to sing what I'm really on. Get it, live it. 정말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를 만큼 부드러운 A380의 이륙. 꼭 사라지기 전에 한 번은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랑 소리가 달라요. 순환 고도에 도달했고요. 기내식이 나올 때까지 뭐하지 하다가 테이블을 한번 펴봤습니다. 비상구에서는 의자 옆에서 뽑아다가 반 접힌 펼 수 있도록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요. 반만 해가지고 음료 같은 걸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럼 편집을 좀 해야지 하면서 아이패드를 폈는데요. 이거 그냥 바로 기내식을 서비스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미리 특별 기내식을 사전 신청했고요. 글루텐 프리로다가 건강하게 가보려고 시켜봤습니다. 이제 항공기는 독도를 지나고 있고요. 글루텐 프리 메뉴는 닭고기 2덩이와 야채, 감자, 샐러드 2종, 과일 그리고 스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샐러드에 소스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생 야채를 씹어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발사믹 소스부터 뿌려보고요. 이제 좀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 메뉴는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는데 막 특별하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가끔 장거리 글루텐은 스테이크도 나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시켜봤는데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다른 메뉴가 낙지볶음이더라고요. 진지하게 먹다가 승무원님께 낙지볶음 남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해볼까 하다가 부끄러워서 참았습니다. 대한항공 장거리 인천발은 그냥 기내식 주는 거 먹어야겠어요. 글루텐 프리보다도 기본 기내식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운지에서 그렇게 먹었지만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스콘을 집어들어서 한 입 먹고 내려두고요. 과일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식사를 마쳤습니다. 최고의 뷰의 식당에서 먹는 이 기분. 낙지볶음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만 찡얼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 먹고 기내식을 정리해 주시니 도쿄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화도 시킬 겸 양치도 할 겸 뒤쪽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대한항공 A380 뒤쪽에는 특이하게 진열대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는 면세품 채워두고 팔았다가
코로나를 얻어맞으면서 치워버리고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기 면세품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결국 하나의 볼거리였을 텐데 말이죠. 퍼스트 비즈니스 쪽도 똑같이 술 몇 병 차 있는 것 빼고는 비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로 가볼게요. 화장실은 초대형기 치고 좀 공간감이 아쉬운 편이고요. 그래도 물은 자동으로 나오고 세면대도 대한항공 트레이드 마크 색인 검은색이라 때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깔끔한 화장실, 양치를 빠르게 하고 나왔고요. 이제 자리에서 좀 쉬어보겠습니다. 제 이코노미 물품들도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목 쿠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대한항공 안대 이렇게 아시아나 파우치에 넣어서 다니고요. 요것들로는 아직 기능은 밝지만 잘 세팅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불이 안 꺼지네요. 안 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이패드에 담아온 컨텐츠로 이것저것 좀 봐주고요. 좀 이따 보니 승무원님께서 창문 닫아달라 하시고 기내에 불이 꺼졌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태평양을 향해 쭉쭉 가고 있네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 근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낮비행이다 보니 잠이 안 와가지고 갤리를 가장 먼저 털었습니다. 세팅이 되자마자 털러 갔어요. 갤리에는 각종 과자들부터 라면을 대신하는 샌드위치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맛있는 것만 가져놔가지고 중간에 배가 고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주워 먹었어요. 간 김에 주스 한 잔이랑 프레첼 하나 요거 먹고 식곤증에 혈당 스파이크에 천연 수면 유도 방식으로 잠을 좀 잤습니다. 알류신 12월 지날 때쯤 깼고요. 난기류가 지나가고 있었네요. 그냥 난기류를 이리저리 즐기다 보니 난기류가 지나갔고요. 바로 간식 타임이 되었습니다. 낮비행이라 가지고 또 간식을 제공해 주셨고요. 글루텐 프리는 바질 페스토 샐러드와 바나나 1개. 네, 이게 다입니다. 커틀러리와 함께 제공이 되고요. 바질 페스토를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아래는 토마토와 치즈인 줄 알았는데 토마토와 닭가슴살이네요. 약간 비주얼이 인천 초단거리 글루텐 프리 기내식 시키면 나을 것 같습니다. 칭다오 노선에서 한번 만난 기억이 있는 이 느낌. 바질 페스토랑 해서 샐러드는 상당히 맛있었고요. 아주 그냥 싹싹 비워 먹었습니다. 주스도 한 잔 받아서 마시고 바나나까지 해서 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이거는 초단거리 기내식으로 다시 만나면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간식도 보여드릴게요. 비비거와 협업한 오리지널 핫도그, 케첩도 하나 같이 제공해 주시고요. 이것도 잘 뿌려서 먹었습니다. 사실 글루텐 프리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 나올 것 같아서 남는 간식이 있으면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유튜브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우겨 넣었습니다. 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배에 거지가 들어있어가지고 큰 무리 없게 맛있게 먹긴 했습니다. 오늘 또 비상구석이다 보니까 옆에 약간 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고요. 약간은 또 약간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유튜브 편집을 시간 날 때 약간씩 해주면서 또 갤리를 한번 털었습니다. 오늘은 승무원님과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요 근래 대한항공 이코노미를 타면서 이 정도로 잘 챙겨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승무원분과 대화를 하다가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모 나라 승객분이 갤리에서 뜨거운 물을 이용하려고 하셔서 승무원님께서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랑 승무원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뒤로 크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시도하다가 들키셔가지고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미소를 잃지 않고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런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맙시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글루텐 프리인데 기내식을 낙지덮밥을 못 먹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 비건이셨어요? 하시고 비건 샌드위치를 또 따로 꺼내주셨습니다. 이걸 간식으로 비치를 해놓진 않는다고 해요. 가끔은 단거리 기내식으로도 나오는 샌드위치 챙겨주신 덕분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것까지 먹고 조금 더 잠을 자볼게요. 뉴욕 도착하자마자 일정이라 가지고 빨리 자둬야 됩니다. 자고 있는데 약간의 인기척과 밝아진 느낌이라서 안대를 벗어보니 두 번째 기내식을 바로 서비스해 주셨습니다. 딱 맞춰 일어났네요. 생선 요리와 감자, 야채, 샐러드와 과일, 빵과 함께 음료는 구아바 주스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구아바 주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엔 좀 찾느라 혼났어요. 생선은 좀 작고요. 야채나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좀 괜찮았습니다. 하늘 위의 음식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짜거나 싱겁거나. 두 번째 기내식도 빈몽 사몽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다 먹었네요. 나 진짜 잘 먹긴 한다. 커피나 티를 물어보셔서 커피를 받았고요. 빠르게 치워주셔서 남는 시간 스트레칭을 해줬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카고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에어쇼로 외부 카메라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요. 잠깐 보다 보니 이제 착륙하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고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을 하셨습니다.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Thank you. 이제 뉴욕 바닷가를 지나면서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해 볼게요. 와, 길다 길어. 아, 이 갈 땐 더 길 텐데.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필수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카이팀 회원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FK에서 게이트로 가는 장면이 특이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도로 위에 다리를 지나서 신기하게 게이트로 가더라고요. 아직 주기장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이곳에서 엔진을 끄고 다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비행기가 주기장에 도착하면 좌석 벨트 표시 등이 꺼질 때까지 잠시만 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항공 옆에 주기를 하면서 인천 뉴욕 대한항공에서 제일 큰 항공기 A380으로 온 비행은 여기서 하기를 합니다. 대한항공 A380 이거 되게 좋았어요. 동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난기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정숙하고, 물론 저는 비상구를 앉긴 했지만 의자, 폭, 간격 모두 이코노미 최강 스펙이라서 편하게 온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 하나, 타는 절대적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입국 심사가 엄청 늦어집니다. 물론 JFK 입국이 좀 헬인 것도 있긴 한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저는 글로벌 엔트리로 들어왔는데도 이번에 꽤나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이번 비행, 특히 승무원분들께서 정말 친절하셨어요. 젊으신 분들께서 많이 탑승하셔서 서비스를 해주셨는데 제게 맞춰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아마 올해 이코노미 최고의 탑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리기 직전에 알게 되는데 여러 승무원분들 중 한 분은 제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라서 엄청 신기했습니다. 380 어떠셨어요? 영상이긴 해요. 근데 개꿀이긴 해. 개꿀 자리에서 개꿀적으로 하긴 했어. 진짜. 창가까지. 아, 그치. 창문 없다고 뜨는데 창문이 그 정도면 저희한테 있는 거죠. 아, 잘 보이던데. 찍을 수 있잖아. 그럼 밥도, 근데 이번에 올 때 일반 시켜야겠다. 일단. 그치. 글루텐 프리. 진짜 건강한 맛이야. 건강하게 맛있는 맛이야. 옆에 한 친구 맛있어. 이 낙지볶음. 낙지볶음 진짜.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낙지볶음 맛있어. 사실 두 번째 식사는 잘 모르겠거든. 첫 번째 낙지볶음은 약간 아시아나 쌈밥 느낌 쏘다가 나머지는 일반식이나 우리 이게 생선이랑 비슷한 것 같아. 승무원분께서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남으면 챙겨주는데 낙지볶음 같은 거는 남을 수가 없어요. 네, 저희는 내리자마자 이런 느낌이었네요. 오늘 탑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DM이나 댓글 주시면 아는 선에서 모두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 비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